드디어 행정행위가 끝나고 이제 확약부터 그 밖에 행정행위 형식 다뤄야 되는데, 확약은 내용이 별거 없죠. 확약인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이거는 어업면허 우선순위대로 그 순서대로 어업면허 특허죠. 발급하겠다는 약속인데 행정행위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다. 그래서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 면허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자, 일단 행정작용의 분류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단 확약이라는 거 인정했죠. 첫째 논점. 자, 행정작용의 분류는 확약인데 그 법적 성질은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의 공정력이나 불가증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행정행위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행정행위를 부정하고 있죠.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면허 처분, 이게 특허인데 얘가 취소되면 행정처분 종전의 우선순위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 결정에 기해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 보충 자료에 5회 자료죠. 1페이지 보면 확약에 관한 게 있는데, 그 실제 사건이 대천시장이 6개 그 신어업권의 대상 어장에 대해 A, B, C, D, E, F 얘를 1순위, 갑을 2순위자로 하는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이게 확약이죠. 이거에 따라 6개 어업면허 처분했는데, 갑은 대천시장의 A 등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A 등이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1순위자로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우선순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서로 제기했는데,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은 다수의 판례에 따를 때 어떤 종류의 행정작용이에요? 확약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학설은 되는데 판례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갑이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변경을 청구했는데, 이 변경 청구에 대한 거부한 경우 거부 처분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논리적으로 하면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이게 학설은 얘가 행정행위니까 거부 처분도 처분이 돼요. 근데 판례는 얘가 처분이 아니면 처분이 아닌 거의 거부는 처분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 좀 이따 보는데 그 판례가 이거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 내인과 취소에 관한, 확약의 취소에 관한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학설에 따라서는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6개 어업면허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거, 이런 거 많이 봤죠. 그 내가 신청했다 거부당했을 때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나 빼고 발급받은 놈들 미워 죽겠다, 걔네들 발급받은 거 취소하라. 근데 이거는 대상 적격이 뭐예요? 어업면허죠. 이거는 학설 판례 다 처분서 인정되겠죠. 특허니까. 그 다음 갑의 어업면허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A 등이 신뢰보호를 주장한다면 항변은 이유 있는가? 이게 이제 증거에 입증됐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받아주겠죠. 그 다음에 A 등이 어업면허 발급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그 거부 처분은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가? 이때 A 등이 주장할 수 있는 위법 사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어업면허 발급 신청 거부죠. 이건 당연히 처분서에 인정돼요. 어업면허가 특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위법 사유, 이게 바로 뭐예요?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영역 중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확약이거든요. 자, 다시 교과서 돌아올까요? 두 번째 건에 외워야 되는 게 이 내인가가 확약이잖아요. 근데 그 취소가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분이 아닌 거에 취소, 이런 거는 처분이 아닌 거야 되는데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확약과 사정 변경인데, 이거는 그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에서 신뢰보호에서도 봤던 판례라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논점이 이제 행정계획인데, 행정계획의 의미는 학설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시건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이 목표와 수단의 종합성, 이 두 가지 핵심 표지가 나오죠.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하는 거, 그래서 활동 기준이다라는 거. 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실질판례인데, 그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이 복수 성질이죠.
처분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아닌 건데 아닌 게 기본자, 종합자, 광역자,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의무면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인정 이렇게 뭐라고 하면 되니까 특별한 논거 없어요. 도시관리계획. 그 일반 국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지금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행위는 행정처분이다. 여기도 논거는 별로 없어요. 관리처분계획은 이거는 환권계획이라는데 환지계획, 환권계획인데 환권은 권리변환, 환지는 토지변환. 그러니까 이제 농촌을 도시로 개발해서 옛날 땅 대신 새 땅만 관계되면 환지라 그러는 거고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물까지 포함하니까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과 기타 권리 포함해서 환권, 권리변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관리처분계획은 판례도 인정하거든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 그래요? 이거 몇 동 몇 호 배정받는 애에 따라 조망권 뭐 이런 게 달라지죠. 또 층에 따라 로얄층 이런 게 또 따로 있죠. 꼭대기층이냐 뭐 밑에 층이냐에 따라. 그 다음에 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 계획 승인인데 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해 개발할 토지 위치 면적과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 내용이 특정되는 처분인데 그와 같은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 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걸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처분. 둘 다 처분이죠. 근데 이제 다음 측으로 단계적으로 별개 법률에 관해 발생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그럼 이제 선행처분이 당해무의가 아니면 하자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대상으로 다투는 건 항고소송이지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이거 출제 도배를 하고 있죠.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전의 건축물에 대지 땅만이 아니라 건축물까지 하니까 이제 이게 환권계획 옛날 학문적으로 환권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기술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물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니까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재건축 조합에 행하는 독립된 처분이다. 이거는 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거지. 그 앞에 봤던 거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이거는 이런 건 이제 익숙하죠. 처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죠.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전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거다. 그러면 이건 얘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이 아닌 공법관계는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의 법적 성질은 행정계획으로 계획자랑 처분이다. 제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관할구청장의 인가 등에 의해 확정된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총회결의 효력중재를 구하는 방법은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항고소송에는 그 집행정지 특별규정이 있어요. 근데 당사자 소송에는 그 특별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는 가처분이 많이 또 가능해요. 그걸 또 정확히 외워둬야 되는데 자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시행계획 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 이거는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니까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이건 처분이 있으니까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수를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항고와 당사자 간의 우선순위는 항고소송 우선주의거든요. 행정처분에 이르거나 집행 혹은 절차적 행동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집행정지로만 가능하다. 이게 항고소송이니까 그런 거예요. 당사자 소송일 때는 반대로 가처분만 가능하다. 처분성 부정사례인데 유형화되어 있다 그랬죠. 기본자 나가는 거. 이거는 그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도시계획 위반에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85회인데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이 말은 맞는데 그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이게
외워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 기본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도시군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최근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외워놔야 돼 저거는. 그 다음에 이하 기본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택지 공급 방법을 어떻게 할지 결정은 이거는 두 번째 내부적 결정이에요. 내부적인 행정계획에 불과하다. 환지 계획은 이건 외워야 돼. 이거 세 가지가 다뤄지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은 직접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무가 변동되므로 얘는 처분해. 근데 환지 계획은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 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 허가를 수반하는 게 아니다.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지 계획이나 환권 계획은 건물을 포함하느냐 아파트 공동주택 건물을 포함하느냐 땅만 포함하느냐 이 차이지 법적 성질이 달라질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같은 농고라면 다 인정하거나 다 부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절차하자 취소사유 외울 거 없죠. 다 마찬가지죠. 근데 5번은 이거는 보충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자,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새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했다. 그럼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거죠. 종전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조합이 종전 분양 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근데 이거서 일단 사실관계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이거는 본문을 좀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요지가 이렇게 길어요. 요즘 최신 판례들이 요약한 거 또 무지하게 긴 게 추세인데 길면 우리한테는 더 좋아요. 배경을 이해하기가 더 좋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종전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효력 유무나 위법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은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앞에서 봤던 거 똑같죠. 그러나 종전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 인가 등 관리 처분 계획 얘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기 전에 수립 인가 등 종전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 줄 분양 신청 통지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분양 신청 대상자들의 분양 신청에 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 처분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전 분양 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했다면 위법이라는 건데 다만 예외가 있죠. 종전의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했더라도 새로운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당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즉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 계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 법령이 분양 신청 통지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해 새로운 사업 시행 계획과 종전 사업 시행 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분양 신청 대상자들 중에 종전 분양 신청을 철회 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 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쉽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때는 종전의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되니까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자, 행정계획의 효력인데 효력 발생 요건 이거 옛날에 숫자가 5일이었거든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 날부터 5일이었는데 그때 숫자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거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강론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라.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관리계 결정고시가 요건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뀐 지가 몇 년 됐는데 2021년도에 이게 출제가 됐다는 걸 그 출제위원이 얼마나 또라이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해둬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것도 그냥 참고로 보세요. 또 사고 칠지 모르니까. 지금은 지형도면이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 이제 효력발생요건으로 됐다는 걸 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집중회에 가는 건 종합정리했었죠. 인허가의제와 관련해가지고. 자, 506에 가면 사후적 권리구제인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장기간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그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어 토지 수용에까지 나아간 이상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엄청난 공익과 관계잖아요. 뭐 몇 조가 들어갔는데 이걸 한 사람 때문에 이걸 다 뒤집는다면 엄청나죠. 937, 938에 관련되는 거 있고 앞에서도 한번 다뤘죠. 그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해봐요. 1000만 인구,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한 사람 때문에 뒤집어지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당연히 공익이 큰 수밖에 없는 게 계획의 특성상.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광범위한 지역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되어 일단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 착수한 뒤에는 시행의 지연에 따른 손해나 손실의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건 몰라도 결정 자체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일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줄 수는 없는 거다. 전부의 이익이 더 크다라는 거죠. 밑으로 세 번째 내려가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수용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청구인은 도시계획 결정과 토지 수용이 법률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을 흥결하여 당해 소속은 적법한 것이 될 수 없고 이건 보정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보정이 불가능하면 바로 각하시키고 이건 판례규제라 그게 내용이 있나 모르겠네. 보정이 가능하면 사실별론 종료 시까지 기다려주거든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네. 이 원고적 기업과 협의의 소익, 대상적 기업, 제소기간의 경과 이거는 시간을 기다려준다고 될 일이 아니죠. 이건 바로 가까이. 그 관할법원이 잘못되면 이송이라는 거로 치유가 가능하고 그다음 피고가 잘못되면 피고 경정으로 또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는 기다려준다. 사실별로 종료시까지. 그다음 비구속자 행정이익이나 행정지침은 이건 그 행정소송, 항고소송, 헌법소송 대상 다 못 되죠.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제기된 이거 적법하다 그랬죠. 이거 행정규칙에서 봤던 판례죠. 이거 행정규칙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행정계획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이게 분류가 좀 애매해서 양쪽에 실어놓은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공표하는 이거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이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거라 뭐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형량하자 여기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행정행위의 그 재량행위에도 이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 봤죠.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석은 괄호 주석은 제가 단 거예요.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지 행정행위의 재량행위는 선택의 자유지 주어진 거의 선택인데 이거는 없는 걸 만드는 형성의 자유예요.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결해야 된다는 제한. 이게 바로 형량 명령이고 형량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한 경우 하게 했는데 빠뜨린 경우 빠뜨림 없이 했는데 잘못한 경우 내용은 쉬운데 안 한 거 빠뜨린 거 잘못한 거 근데 그 대응하는 용어를 익혀놔야 돼요. 자, 이 경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탈락의 대 조사 결함
근데 결함이나 흠결이나 국어적 의미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 경향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질 사항을 누락한 거는 아까 결함이나 흠결이나 국어적 의미는 똑같은데 안 한 거는 결함이라고 조사자가 물론 들어가요. 조사를 안 한 거. 그 빠뜨린 거는 흠결이라 형량의 흠결 부정. 확인했는데 잘못한 거.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걸 이건 안 읽어도 되죠. 오가 그릇대로 오자니까 오형량 형량과 형량 불비례 이러면 위법이 된다. 여관에서 위법 인정 안 하고 위법 인정한 거는 울산광역시 추례대학 사건하고 그다음 청계산 사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계획재량 의미는 받고 계획재량은 불확정적인 개념 사용의 필요성이 행정재량보다 더 크다. 재량의 범위가 더 크다.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용도지역 지정 변경행위 법적 성질은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인 노회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그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관한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인데 이거는 그 주택 철거해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그 주거권이 인간의 전원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주차장 설치의 공익과 주거권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는 거라 여러분에게 맡기고 넘어갑니다. 주차장이 무조건 주거권보다 우선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이를 정당화하려면 공익사업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돼야 됩니다. 그만큼 주거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기본권이다 라는 거 그런 정도 익히면 되고 형량명령은 뭐 아까 종합정리한 거 다시 풀어서 한 거라 넘어갑니다. 당연히 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봤고 형량하자 도표를 만들었죠. 조사결함하고 형량의 흠결부전 그거 용어를 정확히 보라고 그랬고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률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신청에 관한 결정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도 세 번째 쪽 보면 그 행정청이 주민등록위원회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건지 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계획에 관계되는 거 다 몰아서 똑같다. 그 다음에도 여기도 계획자가 나오니까 외우지 않아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계획이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 그 다음에 뭐 이익경량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균형은 종합적으로 순전하게 판단. 뭐 디테일한 게 없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재량행위하고 똑같죠.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뭐 폭넓게 존중해야 된다. 함부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형량하자 인정이 두 개예요. 대학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보충자를 해놨나 모르겠네. 이거는 안 해놨구나. 대학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건데 이거 세 번째 줄 보면 춘해대학의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교육 수요와 현실적인 재원 확보 정도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장기 발전 계획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공공시설 입지 승인만으로도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다음 줄 보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이 사건 공공시설 입지 승인에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있게 되는 권리행사의 제한과 수용 또는 사용의 가능성으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을 입을 거로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대학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게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8번 청계산 도시국 자연공원. 그 청계산 관악산 이건 국립공원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급이라 했죠. 북한산보다는 급이 좀 떨어지는데 인근의 휴게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서초구청장 이것 두 가지. 그래서 울산광역시 청계산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세 번째 이거 이때 서초구청장이 누군지 궁금하네. 이거 어떤 미친 계획이 완전히 서초구는 대부분 미친 계열의 정치인이 당선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가장 후진 반민주 쓰레기들의 그 밀도가 가장 높은 데 중에 하나예요.
여기 저도 서초구에서 5년간 살았었는데 아유 님이 진짜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이 동네 또 그 뭐 옛날에 우면사 본가였을 때도 뭐 아무 감정도 없더라고요. 아이고 잘 가라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세 번째 줄 얼마나 엉터리인지 봐. 기초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위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점. 다음 주로 청계산 원터골 여기가 이제 청계산역 그 다음에 그 주차장에 있는 대표적인 그 등산 원점이에요. 대부분 이쪽으로 해서 정상 찍고 원점 회귀하거나 아니면 그 4432번 시내버스 한 대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마을버스 다는데 없어져가지고 지금 그거 하나 다니는데 4432번 종점 거기가 옛골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빡세게 한번 탈 때는 옛골로 시작해서 원터골로 내려오는 코스도 제법 타는데 청계산의 매력은 역시 그 흑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달래 능선 그쪽에 이제 봄 되면 진달래가 아주 장관이죠. 물론 이제 강화도에 있는 그 고려산이 진달래로는 최고죠. 그래서 청계산 원터골에 등산객 등을 위한 어떠한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추가적인 만남의 장소 또는 휴게 장소의 필요성과 수요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전혀 그냥 기초조사도 안 한 거예요. 완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이 사건 토지와 주변의 살림이 양호하고 집안이 낮은 골짜기 형태의 급경사지와 개울을 이루고 있어서 광장 조성 시에 대량의 성토 흙으로 쌓는 거고 절토는 흙을 산을 깎아내는 거죠. 절토가 예상된다. 이거 뭐예요? 환경 파괴 우려가 크다라는 거. 그 성토는 그 개울을 메울 필요고 절토는 산을 깎을 필요. 산과 그 계곡이 다 그냥 파괴될 수 있으니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변을 중심으로 축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 의견을 제출했고 다음 주 합리적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정보를 도시계획 사업의 편입 대상으로 결정한다. 완전히 뭐 그냥 뭐 행정이 보여줄 수 있는 작패를 다 그냥 보여줬죠. 어떤 미친 구청장인가. 그 다음에 계획 이행 청구권인데 이건 준수화 집행인데 이거 헌재 결정인데 헌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부지 이 대표적인 게 도로부지 같은 거 이거 학교부지 뭐 이런 거로 지정되면은 거기다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을 빨리 시행하면 내가 보상금이라도 받잖아요. 아니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 돈이 없으니까 일단 그 땅값 오르고 수용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시설부지를 지정을 해놓고 뭐 20년 30년씩 사업도 안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 세 번째 줄 보면 이 강론까지 공부하는 친구 이건 숫자까지 외워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게 일흥의 입법 개선 지침을 줬는데 이대로 따랐어요. 입법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것. 특히나 나대지인 경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나대지만 보상하도록 한 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앞에서 다뤘죠. 나대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 가능성이 배제된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죠. 요게 그 출제됐던 건데 주소는 송실부상에 달았던 거 같네. 입법자는 매수 청구권이나 수용 신청권에 비해 불필요하다면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실보상만이 유일하게 합헌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출제된 거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희한하네. 아 출제된 건 개발 제한 그거였구나 이런. 이것도
811의 개발제한구역도 똑같아요. 맨 밑에 보상입법에 의한 법적 성격에 지정해제 토지매수 청구권 논과가 똑같은데 이것도 축제 옛날에 서 처벌했나 보다. 511하고 811. 자, 잠정적임을 명하는 불합치 결정하는 경우. 이거 7급이 출제됐다면 몰라도 9급의 출제는 뭐 어떤 또 출제에 의한 위대한 분께서 사고를 쳤네. 아니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건 헌법 논점이에요. 이 양반아. 야, 또라이 참.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통해 당장 법률의 이력을 소멸시킨다면 토지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근거 규범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도시계획이라는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수행이 수권 규범의 결여를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근거 법률을 당장 위헌 결정으로 당장 효력 상실시키면 근거가 없으면 다 해제되면 거기다 다 건축해버립니다. 나중에 도로 만들고 할 때 엄청나게 보상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명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옛날에 그 동성동본 금원제도에 관한 민법조항 이거 당장 효력 상실시켜버리면 어때요? 그 혼인 대상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뭐 엄마하고 아들, 아빠하고 딸이 결혼한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르는 개, 고양이랑 식물이랑 혼인신고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명하는 거예요. 개선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런 게. 개발제한구역도 없죠. 개발제한구역의 근거 규정이 단순히 위헌 결정으로 당장 효력 상실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다 해제가 되는 결과가 되니까 전국에 있는 산 다 까먹는 거죠. 순식간에. 그죠? 그럴 때 하는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변형 결정이거든요. 이건 헌법 논점이에요. 어떤 또라이인지 몰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이거는 기본권 차원은 아니다라는 거. 법률상 권리일 뿐이지 재산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가 나대지인 경우와 달리 지목이 대이외인 경우 이때는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면 그 대지일 때는 얘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논이나 밭은 그냥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계획변경 청구권도 계획이 갖는 그 종합성 이것 때문에 계획이 갖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인정 안 해요. 여기는 일단 권한의 소재에 관한 게 나오는데 그 두 번째 판례가 그 제목 보면 돼요. 권한이 있냐 없냐. 권한이 없으면 무권한이죠. 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니까 별다른 말 없으면. 그러나 후행 도시계획에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 결정에는 무권한으로 무효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판례도 이제 앞에서 봤죠.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이러면 옛날 게 효력 상실된다는 거 행정행위랑 똑같죠. 그 다음에 효력 상실의 의미는 장래 유지 소급표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계획 변경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 사례가 원칙적인 거예요. 그 인정 사례는 뭐냐? 다 토지 소유권에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좀 특수한 사안이에요. 저거는 첫 번째 거는 저건 나중에 보충 자료에 사실관계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계획 변경 신청 거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그 우리가 배웠죠.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정 부적정 통보 다단계 행정 결정 폐기물 처리 허가 자체가 거부되는 결과가 될 때는 예외적 인정하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권 나대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세 번째 보안님 이것도 임야 소유자 네 번째 토지 소유자 그 소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거는 인정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부정 사례가 주류적 판례죠. 자 거부니까 이거 86에서 인용했죠. 세 번째 줄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변경에 대해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상 없죠.
조리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다. 조리상도 없다. 이게 주류적인 것. 이하 처분이 아니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다. 다 똑같은 논리. 근데 예외적인 게 아니 뭐야 527쪽? 페이지를 잘못 읽어놨네. 이거 아직 블로그에 안 올렸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릴 때는 저 페이지 수정문으로 나갈게요. 그래서 저 보충자료 3페이지에 사실관계 해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폐기물 그 민원 때문에 이제 말이 바뀌었던 건데 결국은 이 계획 변경 승인을 안 해주면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 허가 처분 자체가 거부될 수밖에 없을 때 이건 특수한 사안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또 교재에도 주석을 달아놨죠.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행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게 계획 변경 거부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들인 경우인데 이 거부 행위가 폐기물 처리 여부가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일 때 이때 예외적으로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 이 말 나오면 인정 눈치채 주면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요구권도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도 토지 소유자의 것만 인정한다. 또 그 밖에 게 또 양이 제법 되니까 일단 여기서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